10월 31일이고요. 저녁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철님 어서오시고요. 형준님, 금성님, 예스님님, 김선생님, 토마토님, 안단태님, 박순희님, 존중님, 노후연금 만들기님, 원태호님, 김꼬꼬님, 각시풀님, 봉금덕님, 돈나무 오빠님, 풍님 부자님, 김양준님 어서오시고요. 찐빵님 어서오세요. 찐빵님 요즘에 통 못 봤던 것 같은데 네 자주 놀러오세요. 태호 어머니님 어서오시고요. 화수부님, 문영민님, 시베리안 허세님 반갑습니다. 부자오빠님, 여종성님, 빨강망토님, 들꽃님, HWI님, 1%만 더님 1% 가지고 되겠어요? 한 10% 정도 올라가야지. 이선아님, 현우의 꿈님, 고삐리님 어서오시고요. HSJ님 어서오세요. JBS9895님, 별빛님, 그리고 토마토님, 진아송님, 자형님, 고고식님, 한호아님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어서오세요. 김용수님, 장형규님, 염소양님, 도채호님, 김애자님도 어서오세요.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뭐 10월 마지막, 네, 10월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날인데, 코지님도 어서오세요. 네, 지수가 오늘 양봉이 나왔어요. 양봉. 좋은 거죠? 네, 지수로 보면은 오늘 한 4. 그죠? 한 5% 가까이 올라왔네요. 그죠? 5% 정도 올라와서 오늘 그래서 월봉상에서 오늘 양봉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9월 달에 있는 이 음봉이 있으면 안 돼요. 네,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뭐, 일단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고, 네, 이제 양봉이 오늘 제대로 발생이 좀 됐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난 여기 이제 8월이잖아요. 7월달, 8월달처럼 이런 식의 반등은 우리가 좀 기대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되면 주가가 좀 반등해주고 2,500을 한번 돌파해주면 시원할 것 같은데, 뭐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지지라인 때는 두껍게 있으니까 특별히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 이제 밀릴 만큼 다 밀렸다 생각이 돼요. 네, 이제는 진짜 바닥을 좀 준비해보자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복리님, 박만성님, 로이스님, 양봉업자 팜스통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제는 진짜 배당 시즌도 돌아왔고, 배당을 벌써부터 받는 분들도 계세요. 네, 해외 쪽, 네, 배당 받는 분도 계시고, 뭐 기분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실 것 같습니다. 네, 노후연금 만들기님 아까 인사드렸는데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시장 자체의 그 풍기는 분위기가 매집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주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사줬었던 그 매집, 그것이 중요한 거고, 오늘 또다시 매수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잘 보시면 지난 요 며칠간 매도가 좀 있었는데, 그거 에이씨 뭐 그거 파는 거 다시 사주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바위님, 영은님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집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막 밀어주는 그런 형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이 와중에 계속 팔고 있고요. 기관들은 나몰라라 나자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더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수급이 되게 재밌었죠. 코에 뭐가 있냐? 왜 이렇게 간지러워? 누가 내 욕을 하는 건가? 욕을 하면 코가 간지럽나? 오늘 수급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금융투자가 깜짝 놀라서 매수하는 게 보이거든요. 이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프를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갑자기 깜짝 놀라서 확 돌아서죠? 여기 10시 40분경에 외국인들이 딱 돌리면서 확 매수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확 들어가는 모습, 그러면서 쭉 진행이 되잖아요. 요게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이고, 핸드폰님 어서오세요. 목은 이제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분위기가 이렇게 훅 치고 들어가면서 대형주를 끌고 들어가니까 오늘 일봉 상황에서 보시면 이렇게 됐죠. 네,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다가 떨어졌어요. 에이씨 뭐야 그랬는데 갑자기 치고 넘어가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매매는요, 아까 마감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아침에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요때 들어가면 좋은데 요때는 무섭잖아. 지켜봐야 돼. 그래서 오늘은 오전 매수는 꽝입니다.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바로 따라가기 어려웠어요. 대응하기가 어려웠을 거라 생각됩니다. 안 되죠. 요 위쪽에서는 일단 정고점에 대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매수 들어가면 안 되죠. 이격이 벌려져 있잖아요. 급하게 올랐으니까. 그러면 쭉쭉쭉쭉쭉 지나가서 오늘은 매수를 어디서 들어가면 좋으냐. 2시 30분부터 3시 한 20분경 요 사이에 느지막이 들어가면 딱 맞다. 이거는 시황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매매하기에 좋은 위치는 바로 여기. 이때는 뭘 사면 되느냐? 아무거나 사면 돼요.
아무거나 사면 됩니다. 아무거나 사면 되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형주 위주의 그런 주가 상황들을 보시는 게 유리했겠죠. 네, 왜냐면 시장 자체가 상승하는 부분들이 끌고 넘어가는 형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끌어올리는 부분은 대형주가 주도한다는 것만 꼭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긍정의 힘님, 사랑의 부자님, 박경욱님, 사탄비토브이하라 뭔 소리입니까? 사탄비님 어서 오시고요. 한사발님, 정승기님, 네, 송현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중요한 거는 아직 시작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아직 시작을 안 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자꾸 하는 말 중에 있죠. 내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 이런 얘기. 내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거든. 시장도 그런 얘기 하고 있을 거예요. 야, 나 아직 상승 출발 시작도 안 했어. 라는 겁니다. 내 상승 출발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나 아직 상승하지도 않았어. 난 아직 움직이지도 않았어. 나 아직 출발도 안 했어. 이런 거죠. 아직 출발선상에 서지도 않았어. 근데 계좌는 시원하게도 올라가고 있어요. 계좌가 많이 회복되는 거 확인되고 계시죠? 여러분들 계좌 오늘 많이 좋아졌을 것 같은데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최근 들어서면서 이제 10월 최근 한 일주일 동안 계좌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죠? 괜찮았다니까? 계좌는 괜찮아졌어요. 시장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지금 시장 수준을 보게 되면요. 지난 6월 말 저점입니다. 네. 6월 말 저점 수준에 딱 걸렸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계좌가 6월 말보다 낫죠? 6월 말보다 나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이것저것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갖다가 헤집어 놓게 되면 그렇지 않겠죠. 근데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 거야. 가만히만 있어도 요거보단 좋아요.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요 정도까지 갔을 것 같아요. 2400포인트 근처. 요 정도까지는 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좌 수준이요. 요 정도 수준. 그때 주가가 한참 확 떨어지고 나서 반등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수준 정도가 지금 위치에 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이럴 때 단타를 하신다거나 또는 이제 전략적인 부분들을 짜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뭐 그런 분들도 수익이 나오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근데 지금은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어요? 현실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현실에 딱 놓고 봤을 때 아 돈이 있으면 시장 조정받는 게 전혀 무섭지 않아. 특히 지금처럼 조정을 이게 바닥권으로 짚고 들어갈 때 또 매집이 들어올 때는 절대 여러분들이 쫄아서 그럴 이유가 없어요. 쫄 이유가 없습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난 9월 말이었던가요? 그때 보면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서 뭐 2000포인트 깨진다, 뭐 1800 간다, 뭐 1700 간다, 뭐 1400 오면 매수할게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얘기 쏙 들어가고 뭐가 있어요? 삼성전자 6만 간다, 7만 간다 얘기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상승폭을 더 확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 산타랠리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무엇을 사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난 6월 달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왜? 그때 방송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달에 주가가 크게 내렸잖아요. 크게 내리면서 제가 그 당시에 해드렸단 말이 있어요. 외국 놈들 되게 급해졌어요. 얘들 마음이 되게 조급해졌어요. 얘네들은 원래 이런 애들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주가를 주식을 사야 되는데 지금 개인들이 안 팔고 있으니까 마음이 되게 조급해. 왜 주식을 사야 될까? 연말이 가까워오고 있다. 얘들이 어서 오세요. 큰 자금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짧은 기간 내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일정 기간을 두고 매집을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안 팔고 있으니까 주가가 안 내려간다 이거야. 싸게 사고 싶은데 싸게 살 수가 없다 이거지. 요게 된 겁니다. 요게 된 거예요. 요게 되면서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 때 계속해서 사들이는 형태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장을 겪어오고 또 이렇게 큰 조정을 겪게 되고 또 바닥이 지금도 바닥인지 아닌지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바닥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 감을 좀 잡아가고 이런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내가 현재 시장에서 계속 살아있는가. 내가 죽어버렸다라면 사실은 뭐 여기서는 뭐 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죽었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죠? 이미 뭐 시장에서 떠났는데 나 이제 주식 안 해. 주식 다 팔고 떠났는데 뭐 이제 뭐 어떡할 거야.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또 괜찮은 게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막 오고 있다니까요.
지금은 배가 굉장히 고파요.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계좌가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최근에 매수한 것들 뭐 지금 장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네, 올라간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뭐 그렇겠죠. 뭐 그 다음에 저 위쪽에서부터 친다면 아니 그냥 올 연초부터라고 치더라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2700포인트에서 들어왔다 치더라도 또 떨어졌고 여기에서 했더라도 또 떨어졌고 뭐 그러니까 아씨 뭐 걔가 네 그지 같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시장 엿 같네. 응? 근데 여러분들이 그 엿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 있었다는 거 이게 다 뭐가 되냐면 공부가 된 거예요. 네. 이제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이 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네.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조정이 뭔지. 조정이 왜 나오는 건지. 그거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 뭔지도 모르고 주가 떨어져.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시장이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는 거에 대한 이유를 찾지 않고요. 이게 그냥 시장에서 떠들어대는 대로, 뉴스가 떠들어대는 대로 그냥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2000포인트 간다 1700 간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냥 홀랑 넘어갈 수밖에 없어. 아 그리고 2000을 가면 어떠고 1700을 가면 어때? 내가 가진 주식이 저평가라고 얘기했잖아요. 멀쩡한 주식인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 그럼 뭐가 돼요?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사실. 내가 가진 주식은 만원짜리 주식인데 시장이 떨어지면서 내 주식이 5천원까지 떨어졌어. 마이너스 50%야. 근데 내가 가진 주식은 원래 만원짜리야. 뭔 걱정? 오히려 떨어졌으면 감사합니다.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금덩어리가 100만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사장님이 미쳐가지고 이걸 60만원에 팔겠대. 살 거야, 안 살 거요? 살 거야, 안 살 거야? 사야지. 그죠? 근데 주식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주식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왜냐면 지금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사면 재미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디로 가 있냐면 이쪽으로 다 몰려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같은 장에서 안 빠졌구나 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장에서 안 빠졌구나. 그러니까 이쪽으로 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왜? 안 빠졌으면 강해 보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전성기가 지나간 거지.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얘네들이 또 올라갈까? 아니죠. 반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는 얘네들은 못 가요. 많이 올라간 애들은 이 종목들 차트를 들여다보시면 많이 올라간 애들은 이제 이평선이 꼬이기 시작하거나 추세가 점점 내려가거나 그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물론 개 중에는 더 올라간 애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단기 상승으로 그치게 되면 더 크게 작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당장 눈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고점에 있는 종목들 사지 마세요. 내가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부터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연초부터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 왜? 그 이후부터 지금 재미가 없어. 똑같아. 안 빠지고 있을 뿐이야 그냥. 네. 근데 걔네들은 시장이 바뀌면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미래의 가치를 미리 반영했기 때문에. 그럼 걔네들이 떨어지면서 아니 걔네들은 안 떨어지고 가만히만 있더라도 다른 애들이 올라와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 해드린 적 있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사람들마다 말은 많아요. 고평가다 저평가다 말은 많은데 나는 이거는 지금 100%가 아니고 한 900% 정도는 고평가로 봅니다. 고평가요, 고평가. 네. 왜 고평가냐? 지금 이 기업이 120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을 만큼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실적 대비 기업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있는 것은 뭐다? 고평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실적 가지고 다 뭐 주가가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맞는 얘기긴 해요. 근데 주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거잖아. 주가는 뭘로 결정돼요?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 기업의 가치는 뭘로 알 수 있어? 기업의 가치는 실적으로. 그죠?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 아닌지. 네. 아빠의 가치는 월급을 얼만큼 받아오느냐. 집에 쌀이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 고기를 먹느냐 안 먹냐죠. 남편의 가치는 오늘 밤에 확인하시고. 뭐 아무튼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 가치를 결정하는 뭔가 잣대가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네? 남편의 가치는 아침에 밥 안 먹고
점심에도 밥 안 먹고 저녁에도 밥을 안 먹어야 돼요. 영식이가 돼야 돼. 영식이면서 월급을 갖다 주면서 청소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집에서 애기도 잘 보고 그 다음에 밤에는 네 그냥 막 지칠 줄 모르는 에너자이저가 돼야지 다음날 아침에 네 이쁨을 받겠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엄마의 가치는 엄마는 그냥 있는 걸로 가치가 있는 것 같아. 네? 엄마는 그냥 집에만 있으면 돼. 그러면은 가치야. 왜냐면 엄마가 다 진두지휘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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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냥 네, 다 움직여. 막 엄마 말에 따라 다 움직여. 요즘에는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집에서는 뭐 그냥 남자들 뭐 하나 살려고 해도 다 허락받고 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일단은 요즘에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왔겠어? 무슨 말이 나왔어요?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 네?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 질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용서를 비는 거야. 미안합니다. 내가 다음부터는 절대 안 하게. 근데 산 거 어떻게?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저런 삼식이 자식 그러면서 넘어가 주는 거지.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아직 요즘에 가부장적으로 살면 안 돼. 큰일 나. 쫓겨나요. 쫓겨나면 갈 데도 없어 남자들은. 여자들은 뭐 모르겠어. 여자들도 갈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남자 요즘에 집 문 박차고 나가면 안 돼. 절대적으로 박차고 나가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거 괜찮다. 그죠? 네. 1억씩 용돈을 송금하게 되면은 굳이 뭐 가치를 안 찾아도 괜찮습니다. 네. 그 정도 되면. 근데 우리 그 정도는 아니잖아, 솔직히. 남편이 갑자기 선물하면 멱살 잡아야지. 일로 와봐, 새끼야. 해가지고 뭔데? 뭔데? 이렇게 해야지. 네. 슬픈 뉴스는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네. 슬픈 뉴스는 웬만하면 보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긍정과 부정은 정말 종이 한 장이에요. 내가 눈을 어디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부정의 세계가 있고, 긍정의 세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너무 거기에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예전에, 우리 세월호 때 자꾸 생각나더라고, 보고 있으면. 왜냐면 세월호 때도 전 국민이 그냥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막 힘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조심해야지, 라는 정도로 그냥 교훈 정도로 삼으시고,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네. 물론, 애도하거나 추모하는 마음은 가져야 되겠지. 하지만, 그것도 여러 가지 인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마음에 두지 마세요. 네. 어쩔 수 없어. 나는 살아있다. 라는 식으로 조금 이기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네. 자, 어쨌든, 다시 넘어가면 잘 생각해 봐봐요. 뭐예요? 이거 고평가잖아. 기업의 실적이 많이 증가되어 있어. 그러면 이것은 고평가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평가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2차전지가 얼마나 많이 성장할 건데 그러냐. 이것도 또 맞는 얘기야. 왜냐면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도래를 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야, 이 고평가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여기에 맞는, 이 시가총액에 맞는 실적을 만들어내려면 적어도 5년 정도는 지나야 된다는 얘기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최소 5년, 이것도 짧게 잡은 걸 수도 있어요. 5년 아니 1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미래에 있는 가치를 미리 반영했다 이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적정 주가로 생각해서 그냥 가겠다? 오케이, 좋아. 그럼 그대로 가라 이거야. 그러면 억울하겠지. 누가요? 누가 억울해요? 주가가 밑에 있는 애들이요. 지금 사실은 하이닉스 같은 애들은 되게 억울할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 시총이 60조 밖에 안 되는데 매출은 얘보다 지금 몇 배 많은 거예요? 한 10배 많죠? 영업이익 10배 정도 많잖아. 어마어마하잖아요. 하이닉스. 봐봐요. 하이닉스 주가 떨어진 다음에 안 올라가서 고민하시면 많이 계세요. 시총이 60조예요? 근데 지금 얘 실적 얼마큼 나와요? 연간 실적 한번 봐봐요. 자, 봅시다. 그러면 실적을 이렇게 봐. 분명 얘도 성장주예요. 걔만 2차전지만 성장주가 아니라 반도체 성장주예요. 얘 지금 매출액이 46조에 영업이익이 8조 7천억입니다. 작년 같은 기준에 보면은 올해는 뭐 지금 올해는 좀 줄어들었다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줄었냐? 2023년 투자 때문에 그런 건가? 자, 아무튼 뭐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작년에 12조였어요. 12조요. 12조요. LG 에너지 솔루션 다시 넘어가 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가봐요. 이게 뭐예요? 매출액은 이게 올해 걸로 봅시다. 올해 실적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1조야. 1조 7천억. 작년에 7천억 1조. 근데 시총이 100조야. 근데 오케이, 좋아. 네가 그러면 이게 100조가 맞다 그렇다면 억울하잖아.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10배인데 응? 그럼 나도 갈래.
나도 제대로 평가해줘. 나도 얘처럼 똑같이 평가해줘.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이 이게 적정 주가라고 판단한다면 하이닉스는 얼마가 돼야 돼? 삼성전자는 얼마가 돼야 되죠? 얼마가 돼야 될까요? 생각만 해봐요. 깜찍하지 않아요? 뭐 보통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그런 정도의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면 10배는 뛰어야 되잖아. 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얼마야? 8만원인데 80만원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80만원 무리니까 반퉁만 깎아줘라. 그래, 내가 절반만 가줄게. 10배 말고 5배만 가지 뭐. 그러면 5, 8에 40, 40만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평가가 돼버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내려오든, 그죠? 고평가에 있는 꼭대기 있는 애들이 내려오든 밑에 있는 애들이 올라가든 둘 중 하나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얘도 조금 내려가고 얘도 조금 올라가면서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어쨌든 내려오는 놈들 또는 가만히 있는 놈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 조금이라도 올라간 애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사는 게 맞아요? 하이닉스 사는 게 맞아요? 하이닉스를 사야지. 근데 나는 길게 볼 거야. 나는 멀쩡해. 나는 앞으로 계속 멀리 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 하셔도 돼요. 왜냐면 2차전지, 전기차 계속 성장할 거니까요. 전기차 성장하게 되면 또 뭘 봐야 돼요? 자동차 봐야 되겠죠. 자동차.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아. 시장이 좋아서 다 같이 올라간다 이거야. 다 같이 올라간다.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지금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갔다. 2배 올라갔어. 그럼 하이닉스는요? 얘 200조가 됐어. 그럼 하이닉스는? 물론 얘가 100만원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네.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100만원 갔다. 오케이. 2배 갔어. 100% 넘어갔다. 오케이. 좋았어. 그럼 하이닉스 몇 배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 접근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고평가와 저평가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확 드러나요. 제가 이번 특강에서 준비한 강의도 그거예요. 왜 이 주식은 저평가인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부분이 이번 특강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억울한 기업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시작한다면 이게 어느 정도 가치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여기서 더 사야 되겠구나. 응? 또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돈이 없어. 더 살 수는 없는 것 같아. 하지만 나는 팔지 않고 기다려야 되겠구나. 개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고평가라고 나와 있는 거 뭐 지금 퍼가 막 500배, 700배, 뭐 800배, 900배 막 이런 나오는 애들 있잖아.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예요. 왜 얘네만 갖고 자꾸 얘기합니까? 할 수 있겠지만 얘네가 지금 제일 만만하잖아요. 얘는 지금 퍼가 65배. LNF는요? LNF는 위시 왜 내려갔어? 자, LNF는 몇 배예요? 265배. 얘네들 지금 보면 많이 올라간 것은 실제 반영하고 있는데, 제가 언제부터 말씀드렸죠? 작년 연말, 올 연초 계속 이 종목은 안 된다.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그냥 이 상태잖아요. 지난번에 뉴스 나올 때가 이때가 5월달입니다.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익이 안 난다고. 안 빠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복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안 빠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40% 빠졌어요. 네. 이거란 말이야. 이거. 예전에 우리가 MB정권 때 보성파워텍 같은 거 봐봐요. 보성파워텍 같은 거 지금은 이제 퍼가 안 나오지만 그 당시 제가 방송에 출연했을 때 이야기 해드렸었죠. 이게 여기 표시를 또 해놨어. 누가. 네, 내가 했지. 2010년도 이때 밑에 퍼가 200배밖에 안 돼. 200배. 퍼가 200배였어요. 퍼가 200배인데도 이 지랄하면 떨어졌거든요. 얘는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이 지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LNF 퍼가 265배야.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라고요? 800배. 그러면 그냥 답이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죠? 여기 어차피 원자력 관련한 종목들은 지금보다 더 올라갔잖아요. 이거 봐. 이때보다 가격이 더 올라갔어요. 지금 가격대 보시더라도, 네. 그때까지 고수대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돼요. 어차피 원자력이 유지가 되면 미래에 어떤 뭐 전원 그런 공급장치다 그러면은 어쨌든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이 당시 시점에서는 뭐냐면 이때를 미리 반영했다. 이씨.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분이 5% 이상 되면은 공시를 해야 돼요. 내가 무슨 목적으로 얘 지분을 샀다.
네, 단순 투자 목적이다, 뭐, 아니면은 경영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뭐, 등등등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지분을 5% 이상 갖고 있기는 상당히 어렵죠.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뭐, 그 정도면 단순 투자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네. 5% 이상 되면은 공시를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종목들 보면은 국민연금이 5% 갖고 있다고 막 의시되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 그런 거라서. 뭐 요즘에 뭐 100억, 요즘에는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뭐 나 이렇게 해가지고 100억 벌었어, 200억 벌었어, 뭐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근데 뭐 100억을 벌든 200억을 벌든 그거는 뭘로 벌었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벌었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양지사는 100억을 투자하고 지금 한 400억쯤 됐다 그러죠? 네. 물론 이제 팔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어떤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양지사 그거라면 이건 좀 꺾이겠네요. 내가 그거라면은, 저는 양지사 그 최대 주주라면, 양지사 운영자라면, 나 지금 팔 것 같아. 팔아서 주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밑에 다시 사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내가 팔아드리는 만큼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계속 놔도 되고, 어차피 양지사는요, 옛날에 이게 품절주라고 해가지고 한번 뜰 때도, 이때는 뭐 가격이 개차반이었잖아요. 이때 뭐 2,0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종목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갈 때도 얘들은 안 팔았어요. 이게 그때도 뭐라고 올라냐면 품절주라고 올라갔거든. 2015년도에 올라갈 때도 품절주라고 해서 올라갔어요. 저 때는 미친듯이 올라갔거든. 근데 저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그때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물렸어요. 네, 엄청나게 물렸어요. 빌빌 하다가 모르지. 아니 근데 지금 400억이 됐대잖아요. 100억에 샀는데 100억어치 샀는데 400억이 됐잖아요. 그럼 200억만 챙겨도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원금에다가 100억만 더 벌어도 되는 거지. 뭐 나머지 200억 날리나 치더라도, 천천히 팔기 시작한다 하더라도 뭐 손해볼 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목이 유통 주식수가 적은 거죠. 지금 이거는 실제로 90%를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5%를 이 슈퍼겜이라는 사람이 쓸어버렸으니까 시중에 들어오는 거 5%밖에 안 되잖아. 이 5%를 가지고서 이 지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기서 매수가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매수가 들어가는 거야. 뭔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거는 여기서 매도가 한번 쏟아지기 시작했다. 얘네가 팔든 얘가 팔든 간에 둘 중에 한 명 팔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건 작살나는 거거든요. 왜? 물량이 없을 때 올라가는 것은 세게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는 박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매수 접근한다고 기웃대거나 뭐 품절주가 어쩌니 뭐 지금도 계속 여기 좋다고 막 우아중도 하는 애들 있겠죠? 이런 거 들어가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고점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은 내 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이 당시에도 좀 애매한 모습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올라가 버린 것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뭐 유동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뭐 마음 놓고 올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뭐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평가된 주식과 저평가된 주식을 놓고 봤을 때 저평가된 주식이 반등을 보여줄 거 아닙니까? 이제 어차피 상승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축복받은 그런 상태인 거고, 주식시장을 떠났던 사람이나 또는 팔고 다시 살 기회를 노린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물 마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팔고 나간 사람은 다시 못 들어옵니다. 언제 들어올 것 같아요? 적어도 3,000포인트 넘어가야지 이 사람들은 다시 기웃기웃하게 될 거예요. 고점에 다시 들어오겠죠? 자, 지금 매도하고 나서 싸게 다시 사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여기서 팔고 장이 돌아서면 다시 할게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여기서 팔고 여기서 매수 못합니다. 왜? 생각해봐요. 2,500에 내가 팔았어. 잘 팔아서 다시 사야지 라고 해도 기다렸는데 2,150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2,293까지 올라갔어. 그럼 여기서 매수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매수 못합니다. 내가 판 가격보다 가격이 싸더라도 매수를 못해요. 왜? 내가 본 저점은 여기에 있거든. 이게 사람의 심리가 이래요. 되게 이상하죠? 나는 분명히 2,100원에 봤는데 2,200원에 와 있어. 그럼 이 100원 때문에 매수를 못 하거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2,500원에 팔았는데 2,600원에 와버렸어. 그러면은 내가 판 가격보다 높게는 죽어도 못 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용자야.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를 위에서 팔고 밑에서 샀잖아. 잘하는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나 잘한다고. 삼성전자를 위에서 팔고 밑에서 샀잖아. 네, 그럼 잘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판 가격보다 더 싸게 나왔을 때 다시 매수를 해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금액
만약에 여기서 100만원 팔았어. 그럼 여기서 다시 100만원 사줄 수 있는 거, 100만원 사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용기고, 이런 것들이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는 100주를 팔았지만 이때는 120주를 샀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것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나는 안 팔고 계속 가져가고 있다. 그것도 괜찮아. 나는 주식을 안 팔고 계속 갖고 가고 있어. 그것도 괜찮아요. 왜? 나는 더 사면 되니까요. 어서오세요. 더 사면 되잖아, 더 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들 생각이 좀 바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추세도 바뀌었어요. 최근 추세를 살펴보면 올 연초부터 만들었던 하락 저점 시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점 라인 때, 추세를 돌릴 때 우리가 선 하나만 잘 그으면 된다고 그랬죠. 네. 베드로님은 천주교 신자이시겠죠? 왜냐면 베드로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신자들만 쓰시는 거예요. 세례명으로 많이 쓰시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네. 바뀌었죠. 추세가 바뀌었어. 그러면 이 자리를 지켜주면 돼요. 이 자리 지켜주면 이제 삼성전자는 고생은 끝났다 보시면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9만원에 사람이 있어요. 8만원에 사람이 있어요. 나 이제 언제 탈출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래 기다리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급등주가 아니에요. 개별주가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올라가겠죠. 천천히. 왜냐면 삼성전자가 급등을 해버렸다. 만약에 삼성전자가요, 지금 7만원대, 7만 5천원대 회복했다 생각해봐요. 삼성전자가 그러면은 적어도 한 20%는 올라가야 되잖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 20% 올라가야 되잖아. 20% 올라가야 되면 시장은 몇 프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적어도 13, 4%, 15% 정도 올라가야 돼요. 시장이 15% 정도 올라가면 어디에요? 2600 가야 됩니다. 2600이요. 단박에 가겠습니까, 이게? 어렵지. 원래는 올해 안에 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올해 안에 못 갈 수도 있겠죠. 왜냐면 뭐 때문에요? 매집 때문에. 매집을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이제 이번 달, 오늘 지나면은 11월 달 넘어가죠. 그 다음에 12월 달 되잖아요.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연말연시는 조금 어수선한 부분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뭔가 제동을 걸어주는 필요성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위쪽에 남아있는, 지금은 이 매물대에 있지만 위에 저항이 있죠? 위에 저항이 있죠? 위에 저항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3단 콤보를 만들어내려면 연말 산타 랠리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 초, 연초 랠리까지 같이 땡기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거를 만들 수 있겠느냐? 우크라이나 전쟁은 안 끝나도 2700원 도달합니다. 왜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나온다 해가지고 떨어진 게 요거잖아요. 네? 형규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가 없었던 시절은 3000이었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어지면 3000까지 가줘야지. 왜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기아가 애플카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지 돼요. 여기가 뭐 때문에 올라간 거였어요? 그때 여기 기아, LG전자 보세요. LG전자가 여기 상한가를 친 적이 있었어요. LG전자 상한가 쳤어요. 이게 그 엄청난 뉴스였어요. 그 당시에. 뭐 때문에? 애플카 때문에. 전기차 때문에. 그래서 이만큼 올라갔어요. 근데 전기차가 어쩌고저쩌고 막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뜨뜻미지근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이슈가 끝나지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슈가 끝난 시점이 어디예요? 여기야. 그럼 LG전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바닥에 근접했다. 실제로 바닥은 여기서 만들어졌어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 만들어졌어야 돼요. 이게 끝났기 때문에.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기아도 마찬가지로 애플카 이슈가 있었던 거, 이거 끝내야지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끝내야 된다고. 그럼 여기가 바닥이라는 이야기죠. 원래 가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생각에 따라서는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조금씩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 때문에 올라갔으니까 이것을 그동안 해소를 시켜주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억울한 거 아니고요. 이제 갈 때가 됐다는 얘기지. 이건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다시 이런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또 나타났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또 세게 올라갈 수 있겠지. 이거는 약간 그랬잖아요. 뭐 한다 안 한다 막 그거 가지고 말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안 한다 그래가지고 주가 떨어졌다가 뭐 올라갔다 막 그랬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논란이 해소가 된 거죠. 그럼 이것 때문에 뭔가 오버슈팅 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저점권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종목이 돌아서고 있는 것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시장 따라서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이게 많이 올라가든 조금 올라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시장과 함께 이런 갈고리 형태의 모습 만들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시장과 함께 움직일 종목이고요. 시장이 움직이면 이만큼 올라갈 때 얘는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시장이 2% 올라가면 얘네들은 3, 4%, 5% 올라가는 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세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보면 돌리고 있어? 아, 그럼 괜찮은 거네. 뭐 그런 거랑 관계없이 그냥 막 위에서 계속 삐죽대고 있어? 그럼 이상한 거야. 네? 그럼 이상한 거야. 어떻게 보면 전기차 같은 경우 지금 전기차 소재 있잖아요. LNF나 이런 것들. 이런 자리에 있는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었다가 훅 빠졌다가 지금 올라왔죠. 또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얘네들이 무엇 때문에 올라왔나, 이것이 고평가 국면인가 아닌가, 이것을 확인하고 여기를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안 사면 돼. 그런 애들 안 사면 돼. 카카오나 네이버 오늘 반등 나오죠. 카카오 뱅크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뭐예요? 반등이 나갈 수 있는 포인트예요. 왜냐면 너무 많이 내렸지. 너무 많이 내렸어. 너무 많이 내렸고 욕도 많이 처먹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도 오늘 많이 올랐는데 네이버는 지금 보면은 저점 진등은 다 왔잖아요. 라인대가. 그럼 이 부분은 뭐겠습니까? 아무리 개떡 같은 주식도 생각해봐요. 고장난 시계도 국방부에다 이게 걸어놔. 고장난 시계를 벽에다 딱 걸어놨어요. 그럼 하루에 2번은 맞지. 시계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멈췄어. 하루에 2번은 맞잖아.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 아무리 하락 추세에 있는 것들도요, 급하게 떨어져서 완전 박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등이 나온다는 이야기요. 에? 반등이 나온다고. 이 기술적 반등은 무시를 할 수가 없어. 왜?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되돌림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게 공매도였든 아니면 뭐였든 일단은 되돌림이 나타나줘야 되고, 많이 떨어진 부분들을 어떻게 해줘요? 반등으로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저점 매수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기술적 반등 어디까지 되돌리느냐? 우리가 이건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이게 매물대, 저항대로 봐야 되고요. 밑에 저점 지지 라인 때 딱 반만 그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18만원, 19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주가 포인트를 봤을 때 한 13, 4% 정도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게 기술적 반등이지. 그럼 얘네들이 또 올라가면서 분위기 만들어내고 단기적으로 올라갔을 때 20만원대 저항을 맞겠지만 그 정도까지의 기술적 반등이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에서 물려있는 분들은 20만까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그 양에 차겠어 안 차겠어? 안 차겠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작업을 해줘야지. 작업을 해줘야 된다고.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 5만원대 샀어. 이거를 50만원대 샀어. 50만원에 35만원 40만원에 샀어. 이걸 샀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럴 때는 가격 차이가 많잖아요. 이게 단박에 탈출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야. 왜냐면 가격대가 이만큼 벌어져 있으면은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실었어. 100만원 100만원 실었어. 그러면 반을 접으면 된다고 했죠. 여기가 아래쪽이 그러시고 반을 접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24, 5만원까지 가야지 돼. 그러면 여기서 물려서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 24, 5만원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방에 못 갈 수도 있잖아요. 한 방에 못 갈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가다가 또 올라갔다 들어오고 올라갔다 들어갈 때 비중이 많은 상태에서 또 흔들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해드렸던 얘기가 뭐겠어요? 기존에 있는 거 팔지 말고 뭐하라고 그랬어요? 가지고 있으라고. 이거 팔고 새로운 종목 갈아타가지고 또 들락날락 하거나 또 내려가면 멘탈이 2번 나간다고 그랬지. 나 한 번 나가면 들어올 수 있지만 두 번째 나가게 되면 이거는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멘탈이 부서지지 않도록, 쿠쿠다스처럼 막 부서지잖아요. 그런 것들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격이 크게 벌어졌다라고 한다면요. 마이너스 50%가 넘어갔어. 마이너스 60%야, 마이너스 70%야. 이렇게 되면 이런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살리면 돼요? 조금씩 사주시면 돼. 여기서 100개를 갖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10개 정도씩 사가는 겁니다. 그러면 평단가가 조금씩 계속 낮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돌아가는 추세를 따라서. 그러면 이런 것들은 돌리는 자세가 나타났을 때 뭐 하면 된다고요? 삼성전자든 네이버든 카카오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단기 반등은 일단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진입을 해서 대형점을 잡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카카오도 네이버도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아우 이렇게까지 내렸는데 뭘 더 팝니까? 여기서는 파는 거 아니야. 네?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매수하실 분들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위쪽에서 물려 있어. 그럼 기다리라니까요. 돌아갈 때까지요. 이 돌아가는 포지션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돼. 자, 여기서 물렸어. 봅시다. 여기서 물렸어. 내가 10만원에 물렸다 이거야. 근데 이게 7만원까지 떨어졌어. 그럼 내가 여기서 더 샀어. 돌아가는 거 보고 더 샀어요. 평단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절반까지 간다고 그랬죠. 절반까지 가면 한번 그거 봐. 절반 그거 봐. 근처 비슷하게 와서 탈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매수 같은 부분들을요, 어떤 식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여러분들 비중을 그래서 처음부터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비중을 처음부터 몰빵을 쳐놨어. 그러면은 돌려도 뭐 할 수가 없어. 그잖아요. 내가 만약에 카카오에 몰빵을 쳐가지고 15만원에 샀는데 5만원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여기가 비중이 80%야. 이거 뭐 어쩔 건데? 이거 어쩔 거야? 돈이 없잖아요. 이거는 별 수 없어.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조금씩 계속 사주는 거는 일단 해주셔야지 돼요. 응? 비중이 많으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 들어갈 때 조금만 들어가라 귀에 못이 박히게 떠들어대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샀더니 먹은 것도 없고 그냥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후에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 때, 올라갈 때는 불타기라면 되잖아. 더 사면 되잖아. 내려가면 사람들이 주식 초보자분들은 처음에 매수할 때 무슨 생각해요? 올라가는 생각부터 안 합니다. 올라가는 것부터 생각하잖아요. 내려간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네? 내려간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 마치 제가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두둠칫 하면서 에이 혼자 왔니?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추파를 던질 때 나는 100% 성공할 거라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지. 그죠? 괜히 뭐 이렇게 지나가다 누가 쳐다보면 쟤 나한테 관심 있나? 그런 거 아니라니까. 조금씩 사서 주가가 떨어질 때는 건드리면 안 돼.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때. 자, 여기서 물렸어. 물렸지? 네. 물렸어. 여기서 좀 더 샀어. 이 반등이 제법 괜찮다니까요. 떨어져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 그러니까 다 떨어지고 나서 반등이 나오려고 할 때 매수해주면 돼. 이번에도요, 골든크로스 나오고 반등 나오면은요, 이것도 고점 대비해서 절반 이상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고점 또는 매물대라고 쳤을 때 뭐 6만원 정도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잖아요. 최소한 6만원에서 6만 한 3, 4천원까지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반등을 이용해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못 빠져나오겠다. 나는 너무 높은 데 샀고 또는 너무 비중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냥 개기는 수밖에 없어. 근데 그냥 개기는 게 정답은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면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떨어지는 입장에 있는 것들은 조금씩 뭘 해줘야 돼요? 줄여줘야지. 계속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비중을 다 팔기 싫으면 조금이라도 줄여라. 다 팔기 싫으면 조금이라도 줄여라. 다 팔기 싫으면 조금이라도. 이제는 말 안 해, 씨. 내 이 얘기까지 했어, 그때. 얘기 너무 많이 했잖아. 이제는 모르겠어. 하지 마, 이제. 이제는 파는 것도 의미 없어. 안 팔 거면은 뭐 달라고, 비중이 많으면요, 조금 줄여. 그래가지고 딴 걸로 넘어가면 돼. 응? 근데 이것조차도 내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삼성전자와 네이버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얘네들은 지금 플랫폼 관련주라 해서 한번 꺾이면은 제법 피곤한 상황이 오래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요. 얘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생각했는데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삼성전자 산 거 내 자식에게 물려줄 거야. 그럼 나는 죽어도 안 팔 거라고 생각해. 안 팔아도 되잖아요. 왜? 자식에게 물려주고 난 장기 투자고. 그럼 조금씩 계속 사면 되거든요. 어차피 얘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시장이 올라가면은 삼성전자는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상패당할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네.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언제까지 계속 시가총액 1등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상승은 일단 당분간은 계속 할 거라 보여집니다. 시장이 성장하는 동안은요. 물론 기업들이
뭐 아무리 튼튼한 기업도 한 방에 훅 가는 거 뭐 어려운 일 아니겠죠. 예전에 뭐 한보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시면 네, 그게 한 방에 갈 수도 있어요. 한 방에 갈 수 있지만 지금 삼성이 이렇게 뭐 밑보이거나 그럴 거 없잖아요. 그죠? 네. 글로벌 1등의 기업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굿투 그레이트 같은 거잖아요. 굿투 그레이트.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지금 삼성전자는 그 반열에 들어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물론 시련은 있지. 시장이 안 좋으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그 포지션에서는 굉장히 생산적인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계속 산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3년 동안 주가 떨어졌어요. 이미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건 좀 웃길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팔았거든요. 여기서 팔았나 그랬어요. 100% 나왔을 때 팔았어요. 100% 나왔을 때 팔았는데 만약에 이게 그 이후에 고점 찍고 나서 3년 동안 조정을 받았거든요. 3년 조정 받아요. 3년 조정이요. 3년 조정이요. 지금 이거 1년 반 조정 나온 게 아니라 3년 조정을 받았다고. 주가는 계속 하향 곡선 그러면서 계속 떨어졌다고요. 좀 올라가면 한 번도 지난 고점 본전을 준 적이 없다고. 언제까지요? 3년 동안 떨어지기만 했다는 얘기예요. 진짜 본전이 왔을 때는 언제 왔죠? 요까지 넘어갔을 때 이게 몇 년 걸렸어요? 1년, 2년, 3년, 4년 걸렸다고요. 4년 만에 뭐가 왔어? 본전이 왔어. 4년 만에 본전이 왔으니 얼마나 이게 기쁠까요? 슬플까요? 4년 만에 고점에 샀을 때. 근데 여기서 생각해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도 결국에는 본전에 매도를 칠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내가 기회가 하고 생각될 때 바닥에 생각될 때마다 조금씩 샀어. 네, 그냥 좀 사. 계속 사. 그냥 막. 네. 사. 네. 그럼 평단가는 점점 내려가요. 그러면 4년이 지났던 그 시점에서 본전이 아니라 수익이 나온다고. 어쩌면 더 일찍 탈출도 가능하죠. 계속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 자신 없으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응? 이거 자신 없으면 하지 말라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런 분석도 없는 상태에서 고점에서 질러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10만 전자 가즈아. 왜 10만 전자를 가야 되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왜 10만 전자가 갈 것 같아? 그건 나도 모르죠. 10만 전자의 기도, 삼정 기도문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네. 3만 전자에서 같이 10만 전자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뭐 이런 거? 그거는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든 뭘 하든지 간에 뭘 보든지 간에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뉴스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지 돼요. 네? 뉴스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들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씨 물려버렸네? 뭘 아이씨 막. 그럼 나중에 똑같은 일을 또 당해요. 잘 배워야 돼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 주식은 어떤 주식인지 바라봐야 돼. 삼성전자니까 장기간으로 가져가도 괜찮다. 떨어져도 괜찮다. 떨어지면 더 사세요. 이런 말들을 하는 거지. 만약에 삼성전자가 아니었다 생각해봐. 네? 만약에 삼성전자가 아니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은요. 주가 이만큼 떨어졌으면은요. 답답하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답답한 거야. 이거는. 왜? 삼성전자는 반도체라도 팔아먹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 뭐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한다. 뭐 할 수 있어. 근데 카카오는 뭘 할 거예요? 카카오 뭐 할 겁니까? 게임즈 뭐 할 거예요? 메타버스 이거 뭐 할 거예요? 메타버스. 게임즈 사지 말라고 했잖아요. 메타버스 뭐 할 거예요 이거? 위메이드? 팔아먹을 수 있대. 팔으란 말이요. 응? 이거 위메이드 맥스 코인 위믹스 메타버스 끝난 지가 언젠디. 언젠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 네. 그건 지금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자리가 언제 오겠냐고. 이런 종목들은요 안 온다고. 왜? 이거는 너무 센 상승이기 때문에. 위에서 팔아먹은 건 신의 한 수잖아. 이건 역사의 길이 남아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느냐면 종목수를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종목들을 단속을 해요. 단속을 하는데 힌트를 드렸지. 어떤 종목이 저평가고 어떤 종목이 잘 가고 그럴지 모르겠다.
그런 것들은 잘 생각해 봐요. 내 종목이 지금 이렇게 시장과 함께 돌아서고 있는지 여부를 보세요. 안 돌리고 있다? 물론 아직은 시장이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돌려도 상관없을 수 있어요. 응? 하지만 그렇게 갈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야 돼요. 위메이드를 팔았어야지. 내가 이거 공개적으로 다 얘기해드린 거 아니에요? 22만원에. 그때 22만원 팔았잖아. 2만원에 사가지고 22만원에. 이거는 기록 아닙니까? 기록? 1000%인데. 그럼 팔아야 돼. 이거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면 내가 그 당시에도 팔 때 분명히 얘기해드렸어요. 뭐라고 얘기해드렸냐. 이 정도면은 당분간 안 옵니다. 이거는 당분간 끝났어요. 이거는 여기서 기대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무조건 팔고 나가야 됩니다. 전량 다 파세요. 그러죠. 저는 웬만하면은 뭐 본전만 빼세요라든지 이런 얘기 하지만 그냥 다 파시라고. 왜? 이 정도 올랐으면 끝난 거야. 시세는 10배 정도 올랐으면 끝난 거라고요. CGN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가지고 있으면 다 팔아야 된다니까요. 다 팔아야지. 이거 뭐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때 이만큼 올라갈 때 4만원까지 올라가니까 와 다시 가겠구나. 천만의 말씀. 이거 만만의 콩떡이에요. 네, 16만원 이거는 못 봅니다. 또 다른 질병이 창궐하기 전까지는 못 봅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뭐 했어요? 내년 봄까지 새로운 변이가 없으면 실내 마스크도 벗어버리겠다. 의무 해제하겠다. 이제 내년 여름에는 마스크 없는 세상이 온단 말이에요. 응?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냐고.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가지고 있는 주식들은요, 못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속아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블랙리스트를 싹 써드렸죠. 데스노트에다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핵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얘네들 지금 이 데스노트에 적혀있는 종목들 중에 안 빠진 것들은, 아직 안 빠진 건 에코프로하고, 네, LNF, 뭐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죽었어요. 마이너스 50% 이상 다 빠졌어요. 뭐 카카오 이런 거 많이 70% 막 그렇게 다 빠져. 뭐 시젠 뭐 이런 것부터 해가 다 빠졌잖아요. 얘들은 왜 안 빠졌을까? 아직 때가 아닌 건 거겠지 뭐. 그잖아. 찍혀서 살아남은 건 별로 없었어요. 찍혀서 살아남은 건 별로 없었다고. 여러분들은 이것이 뭐냐면 추세를 이해하는 거예요. 시세를 이해하는 거라고. 밑에서 뒤져있을 때는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밑에 뒤져있어. 뭐 한 것도 없어. 얘가 뭐 올라간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떨어졌어. 이건 괜찮아. 이건 괜찮아요. 뭐 해먹은 것도 없는데 떨어졌어. 억울하지 그럼. 야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빠지냐? 억울하잖아. 아 시장 때문에 빠진 거야. 마이너스 50%. 이게 지금 2만원에서 7천원까지 떨어져서 마이너스 60% 나왔겠네요. 괜찮다고. 마이너스 60%가 뭐가 괜찮아요? 괜찮다니까? 괜찮다고요. 여러분 마이너스 70%짜리 있어요? 괜찮아요. 고점에서 물린 것만 아니면. 근데 고점에서 물린 거다. 그럼 답이 없어. 이거는 여기서 마이너스 60% 나와도 괜찮은데 위메이드를 내가 만약에 여기 뭐 한 9만원에 샀어. 아니지. 9만원도 좀 비싸. 6만원에 샀어. 지금 4만원에 와있어. 이거는 문제야. 저거 마이너스 60%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거 마이너스 20%는 문제라고요. 이 차이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이게 저평가와 고평가와 추세의 차이란 말이에요. 요즘에는 근데 마이너스 70% 나와도 고점에서 아닌 거 많아요. 고점에서 마이너스 70% 떨어진 것들은 이제 더 떨어지겠지만 마이너스 50% 반토막 난 거, 마이너스 70% 난 거, 고점에서 아닌 것들 많더라고. 그만큼 시장이 억울한 애들이 많아요. 그만큼 억울한 애들이 많아. 이게 하는 순간에 그 떨어져요. 이거 2만원에부터 6천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2만원에서 6천원이면 마이너스 60% 70%예요. 이거 고점이 아니잖아? 이런 게 있다니까요. 지금 시장에. 이런 자리들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뭐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종목들이죠. 고점이 아닌데. 이런 것들은 다 미니 고점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물리면 할 말이 없지. 근데 이렇게까지 10배씩 나오는 것들은 힘들다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가 그런 데 의미에서 보면은 얘네들 되게 힘든 위치가 된 거예요. 네이버 좋다고 막 그렇게 막 뉴스에서 막 떠들어대고 막 그렇게 좋은데 니들이 왜 팔았냐 이거야. 어이?
이런 것들은 답이 없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마이너스 50%인데 언제 올라갈 거야? 지금은야 뭐 다 많이 내려갔으니까 안 팔아도 된다 치지만 이게 그래서 과거의 영광을 찾으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위에서 물린 사람은 이거는 작전이 아니다. 뭔가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요, 이거는 탈출의 기회가 없어. 응?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지 돼요. 그리고 더 여러분들이 희망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장이 지금 2700만 가더라도요 20% 올라가야 되거든요. 20%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2700까지만 가더라도요 시장이 20% 올라가면 여러분 계좌는 25에서 30% 올라간다 했죠. 이거보다 더 많이 갈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마이너스 20% 정도 나와 있는 분들은 다 수익입니다. 계좌가 바뀌어요. 2700만 가면. 그러면 팔아먹을 종목이 생길 것이고, 팔아먹을 종목이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바꿀 종목이 생길 것이고, 돈이 생길 것이고, 포트가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대비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지수가 2700에 간다고 했는데, CJ를 갖고 있거나, 카카오를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오겠어? 카카오뱅크 갖고 있는 사람들. 카카오뱅크는 또 왜 이렇게 많아? 응? 카카오뱅크는 무슨 국민주가 됐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거야? 그냥 너도 나도 다 카카오뱅크야. 이거는 지금 뭐, 몇 프로 난 겁니까? 몇 프로예요, 이게? 이게 오겠어요? 안 온다고. 안 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물타기 조건이든 뭐 탈출하기 위한 조건은 일단 그거야. 비중이 적당해야 돼요. 내가 더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지 돼요. 돈이 있고 없고는 둘째 떠나가지고 이걸 더 살 수가 없이 비중이 꽉 차버렸다면 이건 답이 안 나와요. 응?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중 제일 중요한 거예요. 조금만 사세요. 더 사야 되니까 조금만 사시라는 거예요. 더 사야 되니까. 근데 어차피 살 거 한 방에 털어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결과를 당하게 되면 피곤해진단 말이야. 네? 이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거기서 가장 나쁜 놈이라 봐야 되겠죠. 네? 카카오가 아직도 고평가. 가격만 보면 안 돼요. 그 속 안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히스토리 이런 것들 봐야 돼요. 카카오 같은 경우가 예전에도 막 그런 부분이 있었지. 네. 사실 이때도 처음에 이게 뭐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야 카카오가 네이버를 대신할 거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 많이. 이게 다음이었죠 원래? 다음이었는데 합병됐잖아. 원래는 다음이라는 주식이 있었죠. 추억 쪽의 이름이라 기억이 안 나요? 다음이라는 주식이 있었어. 네. 옛날에. 지금 기억도 안 나지? 카카오라서. 그래갖고 카카오가 합병돼가지고 이름이 카카오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거 모르시는 분도 있지? 다음이라는 주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다음이라는 주식이 있었어요. 옛날에. 네. 옛날에. 다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병합되면서 뭐 이제 뭐 좋아지네 나빠지네 뭐 말들 많았다가 합병했잖아요. 둘이서 합병해가지고 카카오가 이름을 이렇게 다음이 카카오 이름을 바뀐 거예요. 이게 다음이야. 다음 커뮤니케이션. 아무튼 뭐 그런 겁니다. 그 옛날 스토리는 그런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뭐 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네 뻥튀기 시켜가지고 개인들한테 다 빨아넘겨서 박살을 시킨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노출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지 돼요. 지금 공부하기가 좋은 시절이에요. 왜냐면 장이 저점을 잡으려고 노력을 계속 해주고 있죠. 지금은 저는 저점이라고 확신을 계속 해주고 있는 이유는 지난 6월부터 여기서부터 지금 장이 바닥, 지금 저는 시장 바닥을 2700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지하실이라. 왜냐면 여기는 무슨 구간이냐면 얘네들이 보너스를 받으려고 작업을 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잔업 구간, 잔업한다 보시면 돼요. 잔업.
월급을 더 많이 받으려고 잔업하는 거야. 왜냐면 수당 받아야 되니까요. 그 구간이라고 보여줘요. 왜냐면 지난 6월부터 계속 이 수급 동향에 대해서 제가 계속 딴지 걸고 넘어가잖아요. 이 새끼들 뭔가 있어요, 지금. 뭐 있습니다, 이거. 매수 들어오잖아요. 매집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지. 그럼 바닥은 사실 여기서 잡힌 거라고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뭐가 들어갔을까? 이쯤 되면 얘네들이 개인들이 떠날 거라 생각했는데 안 떠나니까 외국인들이 갖다가 힘을 막 갖다가 그냥 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 여기서 지금 개인들이 완전 피바다가 난 거지. 실제적으로 개인들 대거 이탈한 게 올 하반기 아니겠습니까? 올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개인들 잘 버텼어요. 안 팔았다고. 작년에는 더 그랬고요. 막 들어왔고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네. 올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 유입 제법 있었습니다. 예탁금도 그렇게 많이 안 줄었어요. 신용도 많았고요. 개인들 안 빠져나갔다고. 하반기에 다 빠진 거야. 하반기부터 주식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많지 않아. 여기서 100명 시작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1000명 시작했겠죠. 작년 같은 경우는 1000명 시작했다 그러면은 올 상반기에는 100명 정도 시작했을 거고요. 올 하반기에는 한 10명 했을까 말까 한단 말이야. 시작하신 분이 없진 않겠죠. 하지만 완전히 극소수입니다. 지금 이게 시장 상황이에요. 개인들이 없어. 개인들이 근데 주식시장에 관여하는 게 60% 정도 된답니다. 개인들이요. 근데 이 60% 달하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 아이, 못하겠습니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를 어떻게 누가 채워줘야 돼? 기관이 채워줘야 되잖아. 기관이 채워줘야 되는데 아우 기관도 그냥 우리도 손실 많이 봐가지고 더 이상 여력이 없어요. 올해는 주식 안 할래요. 이게 누구의 말이요? 연기금의 말이잖아요. 연기금의 말이지. 연기금이 뭐라 그랬어? 나는 주식 안 할랍니다. 그 누구의 판만 된 거야? 외국인만 오케이 땡큐? 밑에서 그냥 다 지들 맘대로 주물러 되는 거야. 팔면은 떨어지니까 밑에서 주워 담고 올라가면은 그냥 걔네들 달라붙어 또 갖다 때려가지고 걔네들 엿먹이고 또 팔아먹고 연기금이나 이런 쪽은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 보면서 금융투자만 넣었다 뺐다 하면서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시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서 매매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 이거지.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냐? 대형주에 몰린다는 얘기지. 대형주에 몰린다는 건 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개인들이 지금 대형주고 원래 대형주를 많이 샀다가 물려가지고 다 털고 나가고 있잖아.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네, 가만히. 삼성전자 가만히 있으시면 돼. 더 사고 싶어? 더 사면 됩니다. 많이 사지 말고 조금 사. 뭐 돈 10만 원어치 산다고 누가 뭐라 해요? 큰일 나? 아니잖아요. 가능한 이야기예요. 네. 왜냐면 얘들이 지금은 현금으로만 막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채권에서도 지금 보면 얘네들 연기금 보면은 부동산도 팔아요. 빌딩도 팔고 있고 땅도 팔고 다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될 수 있는 거 싹 팔아가지고 지금 현금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보게 되면 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지 난 도대체가 모르겠어. 이번에 그 자금 운용 본부장인가 그 사람이 또 바뀌었죠. 이제 새로운 사람 뽑는다고 하던데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연기금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요.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고, 왜 그렇게 손실이 났으면 복구할 생각을 해야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엥 하고 꽁하니 있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고, 이게 임기 말기라서 뭐 그게 한 건지 뭐 어쩐 건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감을 못 잡겠습니다. 지금 들어와야 돼요. 기관, 연기금. 지금 들어와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외국인들이 밑에서 완전 장악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매집을 외국인들이 지금 아시죠? 이번에 사가지고 2조 8천 거의 3조 원 정도 샀단 말이에요. 매수가 이번 달에만 3조예요. 기간별 집계 봐봐요. 10월 1일부터 해가지고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31일이잖아요. 얼마 샀어? 3조 5천억을 샀네. 미쳤네. 응? 기관이 연기금 뭐였어? 4,200억을 팔아먹었어. 개인들이 3조 원 가까이 팔았고요. 2조 9천억 팔았네요. 기타 금융은 뭔지 모르지만 얘네들 샀어. 뭐겠어 이게?
외국인들이 밑에 다 받아 처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다 받아 처먹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야? 지난 6월 말 7월 달부터 이 지랄이 벌어진 거예요. 7월 달부터요. 7월 달부터 봐봐. 7월 1일부터 외국인들이 얼마를 사들였는지 봐보란 말이에요. 7조 3천억을 샀습니다. 근데 누가 팔았어요? 기관들은 무려 6조를 팔아먹었어. 연기금도 팔아먹고. 난리요. 외국인이 이때부터 7조 3천억을 사들였단 말이죠. 여기 지금 7월달 여기부터 요 기간 동안에 7조를 샀다고요. 기관들이 외국인한테 넘기고 또 최근에는 개인들이 외국인한테 넘겨주고요. 외국인이 뭐 손님이요? 걔네들이 손님입니까? 도둑놈이지? 외국에서 온 도둑놈 아니요. 근데 말도 안 타고 놈들한테 뭐 갖다 드시라고 그냥 막 입에다가 쳐넣어줘 그냥. 지들이 먹던 거를 그냥. 얘네 외국인들이 지금 배 터지게 생겼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니까. 나중에 연기금이 지금 답답한 이유는 뭐예요? 외국인이 이렇게 매집을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갔어. 2600이고 2700이고 갔어. 그러면 얘네들이 산단 말이야 이제. 그때서야 산다고요.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지. 효과가 있으니까. 왜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해놓은 게 있고 또 기관이 받아주면 주가 올라가겠죠. 얘들 야 이게 생각해서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받는 거라고. 외국인한테 다 입에다 지금 떠넘겨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열받는 겁니까? 이 시장의 급락, 하반기 시장의 급락은 외국인이 만든 거 아닙니까? 이 시발점을 누가 만든 거야? 외국인이 만든 거잖아요. 이거 공매도가 만든 거잖아요. 공매도 외국인인데 얘네들한테 먹으러 다 쳐넣어주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열받는 일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팔지 말라니까. 팔지 마세요. 대형주 왜 갖고 있으면 왜 팔아? 개겨요 그냥. 어차피 지들이 다 올려줄 거예요. 밑에서 싸게 사는 거 작업해 있으면 더 사 그냥. 외국인 따라서 더 사란 말이에요. 외국인 사고 있는 거. 삼성전자 왜 팔어? 팔지 마 그냥 갖고 가요. 막 몰빵 치고 그러면 안 되겠지. 그렇지만은 적당 비중 나는 장기적으로 볼래. 어쨌든 너 돌리는 거 볼 거야. 그러면 조금씩 한 달에 그잖아요. 뭐 10만원, 20만원 산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좀 뭐 돈 생기면 또 사. 네. 오늘 수가 굳었네? 그럼 삼성전자 한 주 사.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다고.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쫄려서 그러는 거야, 지금. 더 내려가면 어떡하지? 더 빠지면 어떡하지? 장이 안 빠지면 삼성전자 안 빠집니다. 장이 올라가면 삼성전자 올라갑니다. 시장이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들어가세요. 괜찮아. 외국인은요? 매수 들어오잖아. 나 이것만 보고도 그냥 알 것 같아요. 이것만 보면 그냥 알 수 있잖아요.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아, 저놈들이 왜 저렇게 사는 거지? 근데 쟤네들은 뭘 저렇게 사는 거요? 쟤네들이 뭘 사는 것 같아요? 대형주가. 아니 외국인들 뭘 그렇게 사는 거? 대형주밖에 없잖아. 외국인들은 무조건 대형주라니까요.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미국장에 투자할 때 지금 뭐 사? 응? 외국인은 기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외국계 창고로 들어오는 것은 다를 수도 있는데 기관들이 대부분 뭐 보시면 아시잖아요. 골드만삭스 회원사라고 봐야죠. 골드만삭스 뭐 메릴린치 뭐 그다음에 저 뭐요? 뭐 모건 JP 모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걔네들은 덩어리로 들어와요. 덩어리 자금으로 들어옵니다. 야 이번에 한 5점만 사라. 뭐 1점만 사라.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바스켓 매매 같은 걸 하죠. 바스켓 매매.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대형주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대형주 가지고서 힘들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속아내야 되는 대형주가 있다 그랬잖아요.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이 자격이 없는 애들이 지금 시총 상위에 올라가 있는 애들이 있다니까. 얘네들 우리가 전문용어로 고평가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이 대형주에는 또 개인들이 바글바글해. 환장할 노릇입니다. 지금 당장은 따뜻해 보이죠? 네. 왜냐면 발이 얼어있는데 거기다 오줌 넣으면 따뜻하잖아. 그죠? 발에다 원발에다 오줌 넣으면 따뜻하지. 근데 어떻게 돼? 나중에 찬바람 씩 불면은. 그냥 더 추워지는 거예요. 지금은 안 빠지고 있으니까 따뜻해 보이죠?
나중에 얘네들이 주도주가 바뀌어서 실제로 야 내 자리니까 나와 이렇게 하면 진짜 주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깨갱하고 나가는 수밖에 없지. 어디 자격 없는 게 들어와 있어? 나가!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시장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게 시장에 일어날 일들이야. 그러니까 고점에서 사가지고 저점에서 털려. 그다음에 다시 고점에 들어가. 이거 무슨 짓거리요? 이? 내가 왜 물렸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잖아요.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저점에서 털렸어. 에이씨 열받아. 고점에 또 들어가. 그럼 뭐요?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똑같은 일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항상 메아리가 들리잖아요. 아따 호구 왔는가 가가 난가? 그러지. 나 불렀어요? 그러지 마. 네? 아니 왜 그 자리에서 고생했으면 또 거기 들어가는겨? 응? 왜 글로 또 들어가? 희한하네. 어떻게 빼놨더니 또 들어가.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거요. 사람이 근데 마음이 그게 쉽게 빠져나서 그런가 봐. 쉽게 빠져나와. 아주 고생을 살짝 덜 해서 그런 거 같죠? 네. 거기가 어디라고 또 들어갔냔 말이요. 그걸 싹 팔고서 그냥, 네. 그렇게 돈이 남아두면 날 주라고 했잖아요. 날 주라고. 그럼 내가 쌀도 사고, 이? 쌀 팔아가지고 밥 해먹고 건강해질라니까. 날 주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눈먼 돈 갖다 그거 할 거면 날 줘. 집에 쌀 떨어졌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때 참 공부하면 좋아. 대통령은 안 할 겁니다. 네, 욕먹는 직업 뭐 달라고 합니까? 그거. 돈도 많이 못 벌어 대통령. 연봉이 2천인가 밖에 안 된대. 아니 연봉이란다. 월급이 2천인가 밖에 안 된대요. 돈도 많이 못 벌어요. 그래도 한 2억쯤 준다 그러면 그죠? 월 2억쯤 준다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겠어요. 네. 왜 쥐꼬리만큼 벌어가지고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월급 그잖아요. 월급 한 달에 한 5천씩 벌지 않아요? 대통령보다 나은 거야. 뭐 그런 걸 뭐 달라고 욕 먹으면서 그 쥐꼬리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합니까? 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편하게 놀고 먹고 그죠? 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겨. 그러면 되지. 그잖아.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대통령보다 잘 버는겨. 국회의원도 꼴랑 해봤자 1,000만원 벌잖아요. 꼭 그 돈도 많이 못 버는 애들이 어깨에 힘주고 다닌다니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많이 버실 거예요. 네, 더 많이 버실 거고 대통령은 뒷돈 있으면 나중에 깜방 가요. 아시면서. 그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자리에 앉으면은요 완전 뒷돈 이런 거 싹 저거 나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저는 불법적인 거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뭐 오직하면 여러분들 종목 추천을 드릴 때도 후행 매매 하잖아요. 후행 매매. 법에 저촉되지 않게. 네? 먼저 사고 뒤에 뭐 그런 거 없어. 먼저 선행 매매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추천하고 주가 올라가고 이런 거 없어. 저는 후행 매매 하죠. 주가 올라간다면 삽니다. 여러분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요. 네. 그러니까 내가 수익이면 여러분도 수익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나는 그럴 위인이 못 돼.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나는 선비질 하느라고 그런 거 못 합니다. 어허, 사과 개짝은 필요 없다. 핸드폰을 네. 집어넣으시오. 요즘에는 팟캐스트 상자에 넣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야? 하여튼 뭐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정직하게. 그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은 진짜 더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상식이 통해야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대통령 같은 그런 하찮은 거 하는 사람 아닙니다. 아무튼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저점권을 이해하고 뭘 해야 된다고요?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네. 이 공부라는 것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저점에서 시장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고 어떤 식으로 이제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짜임새 있게 포트폴리오 만들어 갈 것인지,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내가 대비를 하는 게 공부야. 그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한번 돌아다보고 내가 가진 주식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게 억울한 놈인지 아닌지 아직은 몰라도 돼요.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됩니다. 네.
아직은 더 올라가야 되니까 아직까지는 뭐 내 종목은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반응이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근데 주가가 이제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뭐 2400도 가고 2500도 가고 2600도 가고 700도 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면 네?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제일 늦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높게 사는데 저는 시장가로 막 질러버리기 때문에. 근데 나보다도 높게 샀다 그러면은 네, 너무 잰 거 아니야? 너무 재가지고 나보다 높게 산 거 아니에요? 뭐 아무튼 뭐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네. 목이 아직은 따끔따끔하고 기침이 나오긴 하는데요. 요즘에는 그래도 말만 하면 기침 나오던 때는 지나간 것 같아요. 다 나섰죠. 네. 그죠? 매도 같은 경우는 한 5%만 올라가면 팔아먹고 막 그러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또 나중에 올라가고 나면 후회하기도 하고. 근데 안 팔아도 돈 버는 경우도 있어요. 한미글로벌 이런 거 보면 지금 한 200% 올라갔던데. 네? 그 나보다 많이 벌고 막 그렇잖아요. 네. 한미글로벌 뭐 이런 거. 화청기계 뭐. 화청기계 그동안 그렇게 욕하고 다니더니 화청기계가 100% 수익 넘어갈 줄 누가 알았겠어? 네? 그잖아. 마이너스 30% 넘어가던 기업이 갑자기 플러스 100% 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이게 뭐냐면 종목들이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제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내에서 하나씩 두 개씩 터져요. 근데 내가 종목이 계속 막 그냥 증식을 해가지고 너무 많아졌어. 근데 그런 것들이 튈 수 있겠지. 하지만 이거는 세 발의 피밖에 안 될 거야. 여러분들 저는 종목을 이번 조정장에서 늘리지 않았어요. 새로운 종목을 늘리지 않고 뭘 했느냐, 기존의 종목들에 대한 평단가 낮추기라든지 추가 매수 등등등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자, 나는 한정된 숫자의 종목들을 가지고서 시장이 반등을 하기 시작할 때 튀는 종목이 생기게 되면 나는 훨씬 더 압축된 종목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튈 때 더 빠르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스가 지금 나와 있어도 내가 여유 있는 것은 그래요. 아직 타이밍이 안 온 것은 매수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타이밍이 오는 것들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계속 낮춰주고 있어요. 우리가 뭐 휠라홀딩스 이런 것들도 되게 저거 하고 있겠지만 휠라홀딩스 맞죠? 네. 이런 것들도 보면은 밑에서 돌리고 있다는 얘기 해드리잖아요. 뭐 수익이 많이 났던 주식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도 밑에서 더 사요. 네. 더 사. 더 사면 평단가 내려가 있겠죠. 얘는 이제 이평선 모여서 한 번만 쳐주면 되네? 그러면 수익 나잖아요. 그럼 뭐 빠져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상황 보고 더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네? 가만 놔둬도 되고 뭐 LS 일렉트로닉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일렉트릭이냐? LX 일렉트릭 이런 거 보면은 또 이렇게 다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가만 냅둬도 돼. 많이 안 빠진 것들은. 네.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돌리고 있어. 그러면 한 번씩 더 사주는 거야. 근데 또 뭐가 있을까, 저거. 다우 데이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보면 사주는 거야. 뭐 여기서 물렸어? 엄청나게 물렸어. 한 뭐 30-40% 나왔어. 올라갈 때 더 사줘요. 평단가 내려가지. 심지어 올라가니까 수익 더 많이 나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니까. 이런 식으로 포트를 계속 조정해 나가시면 돼요. 다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야. 아직 이렇게 돌리지도 못한 것들도 있어요. 또는 이런 자리에, 지금 이런 자리에 와 있는 애들도 있고, 막 가지각색이에요. 가지각색이지만,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하나씩 두 개씩 생겨나면, 내가 종목을 만약에 20개 갖고 있다, 50개 갖고 있다, 또 떨어져 나가게 되면, 종목 숫자가 줄어들면서 뭐가 생겨요? 현금 생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발전할 시장에 대해서 내가 새롭게 구축해야 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실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돈이 없으면 못해. 하지만 돈을 이렇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현금을 만들어야 돼. 그거를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단 말이죠. 이 시기에, 지금 같은 시기에 그걸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것은 당장 오늘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야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일 그러면 종목이 올라가서 수익 줄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생길 때 당황하지 말고 미리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해서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주자 이 얘기입니다. 내일이면은 특강 공지가 나와요. 내일 아마 나올 것 같아요. 특강 공지가 나올 겁니다. 그 특강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까 전에 말씀했던 대로 저평가 그 다음에 추세 그리고 세 번째 수익을 많이 내는 방법
네 번째는 산타랠리와 연말 연시까지 가져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축. 요 네 개의 강의가 들어가 있어요. 공부하기 좋다고 그랬잖아. 이런 거 가격은 얼마라고? 9만원. 나 지금 너무 자연스럽죠?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잖아.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바로 홍보. 이것이 바로 홍보야.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거 강의인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홍보예요. 광고라고. 네, 광고. 9만원입니다. 뭐 3개월을 해보면 뭐 내년도까지 가잖아. 11월, 12월, 1월까지 하니까 이 포트폴리오에 딱 들어맞아. 3개월을 하든 말든 그거는 알아서 결정해. 그건 나중에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9만원짜리 강의는 들으란 말이에요. 9만원짜리 강의는 들으라고. 이 강의는 들으세요. 이거는 일단 듣고 봐야 돼. 왜? 9만원짜리 강의는 가끔씩 잘 안 나오더라고. 예전에 19만원이었죠. 지금 9만원이잖아. 이 강의를 들으시면 내년 연초까지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이 모든 사항들이 완벽하게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무엇을 대응할 것인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9만원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소주 한 번 안 먹으면 돼요. 어이? 가격은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정하면 10,000원이었지. 내가 정하면 10,000원이야. 내가 정하면 10,000원이지. 네, 근데 9만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문 가격은 디플레이션 가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죠? 시장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뭘 또 할 수 있느냐? 유료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유료 방송 뭐 듣는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거 없지만은 문자를 받으실 수 있어요. 문자를 받아도 사실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만 뭐 시황이라든지 종목 추천에 대한 문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되니까 사실 이 문자가 전부 다야. 네, 이 문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꼭 받아야 돼. 그래서 특강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항상 내 전화번호가 제대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문자를 못 받는다. 아침에 9시가 됐는데도 문자를 못 받고 있다. 그런 분들은 그게 스팸함을 뒤져가지고 혹시라도 스팸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돼.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 강의를 들으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저평가인지 아닌지를 아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내 종목이 돌아서는 위치를 알게 되니까 추가 매수가 들어가든 뭐 신규 매수가 들어가든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실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주식을 대응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가 알게 되실 거예요. 더 많이 수익 내는 방법이 나올 테니까요. 그리고 에라이씨 모르겠다. 그 공부는 공부고 그냥 네가 알아서 찝어줘. 그러면은 내가 마지막 날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만한 종목들을 후보군들을 열거해서 나눠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가 특강이에요. 그냥 단순합니다. 그 바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냥 모든 전략들을 다 여기다 집합시켜 놓은 거니까 그것만 가지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그것만 하시면 돼. 뭐 여기서 뭐 상승 추세에 있는 거 뭐 기업 분석 아니면 뭐 업황 분석 들어가서 앞으로 뭐 내년도에 실적이 어쩌고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어떠하냐. 네. 그것만 보시면 돼요. 88TV에서 신청하시면 되긴 되는데 아직은 공지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결제창이 아직 안 뜨니까 그거는 아마 내일쯤 보시면 공지가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일주일 전에 보통 공지가 올라가니까 내일이면 공지가 올라갈 겁니다. 내일 공지가 올라가면 그때 뭐 자세한 거는 그 전화하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거나 그렇게 가시면 되니까 그때는 내일이면 제가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또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 확인하시면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음을 좀 독하게 먹고 AI 공부 한번 해보자. 네. 솔직히 9만원이면 뭘 비교하면 돼? 소주? 맥주? 그냥 술 한 번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응? 술 한 번 안 먹으면 되잖아요. 나는 잘한다. 난 이제 주린이가 아니야. 나는 완전 고세 반에 들었어. 그런 사람들은 안 들어도 돼요. 근데 나는 여전히 시장을 모르겠다. 그 다음에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이 온다면 이번에 특강은 들으세요. 이번에 특강은 지금까지 올해 제가 특강을 2번인가 3번인가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차트 특강이니 뭐 아니면 뭐 주도 업종 뭐 하반기 뭐 종목들 이런 것들보다도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시장이 저점권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부분들이니까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만약에 오늘이 바닥이 아니고 실제로 바닥이 이렇게 역회된 숄더로 나간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이때 또 써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바닥 근처잖아. 이 구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요. 내일 주식 커뮤니티를 한번 꼭 봐보세요. 제가 미리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내일 우리 방에 있는 우리 유튜브에 있으면 저거 있잖아요. 커뮤니티 있잖아요. 그림 올라가는 거 있죠? 그림을 보시면 되고,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시면 그냥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회원으로 되어 있으면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격을 정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비싸다 싸다를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돼. 이벤트도 다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서 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 방에 보면은 커뮤니티가 있어요. 유튜브에. 그런 것들 보시면 그림 한 장으로 여러분들이 다 적어할 수 있는 건데, 내일은 공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확인하시고, 이제는 진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 그림을 보니까 공부할 마음이 생겼어. 라고 딱 생각이 드시면, 네, 딱 거기서 결정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일 커뮤니티 기대하시고, 꼭 들으세요. 꼭 보시란 말이야. 8시 반에 올릴 겁니다. 네, 꼭 보시고. 지금 그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꼭 보시고, 내일 아침에도 그렇게 화이팅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뭐라고요? 종목이 일제히 돌아서고 있어요. 시장은 바닥을 잡아주고 있어요. 반등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네이버든 카카오든 삼성전자든지 간에 각자 처해 있는 환경은 다르겠지만 대응 전략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순간부터 이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가져가셔야 되고, 이것저것 다 이해가 안 된다. 지금은 보면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동향이나 시장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굉장히 눈에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이 완전히 외국인들의 주식판이 돼버렸잖아. 그것이 지금 눈에 그냥 딱 들어오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맞는 공부나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커뮤니티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내일 커뮤니티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부분들 보시고,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또 변동성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해외 시들시들해져서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레버리지 너무 심하게 걸지 마시고요. 네, 아시겠죠? 자, 내일은 낮에 14시에 무료 방송이 또 있습니다. 장중 방송이 또 있으니까 내일 14시에 또 보도록 하자고요. 오늘은 편안히 주무시고, 어쨌든 저점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에 들어서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대응들을 해줘야 되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주식들 잘 들고 가시고요. 중간에 탈락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좋은 밤 되세요.